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발표를 할 때 얼마나 분량을 가지고 해야 되고 발표보다는 질의응답에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발표와 관련된 파워포인트, PPT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던 사업계획서 양식이랑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 형태, 파워포인트의 스타일,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나 정부에서 창업 패키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양식은 해외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쪽에서 스타트업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쓰는 양식의 흐름과 형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PPT 발표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수들이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걸 영어로 피칭이라고 하죠. 그것과 똑같이 전력을 다해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터뜨린다라고 해서 피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작성하는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긴 문장보다는 가능하면 짧은 단어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 내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대3의 페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는 16대9의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16대9로 바꾸면 옆으로 좀 더 길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은 더 다른 느낌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배경화면은 흰색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는 좀 진한 색을 써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배경색은 파워포인트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배경 서식이 있고요. 여기서 채우기 색을 저는 진한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우선 표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사업계획서는 발표는 이제 아이템명은 간편 업무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폰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구글에서 쓰고 있는 노토산이라고 하는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랑 미디움 이 두 가지를 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진하기 때문에 흰색 글씨를 메인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편 대행 서비스,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가 맞겠죠? 그리고 폰트는 좀 더 가독성을 살리기 위해서 크게 만들고, 그다음 제가 이 폰트는 노토산 CJK KR 라이트랑 미디움을 쓴다고 했는데요. 저는 굵은 글씨나 강조할 때는 미디움을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간편 업무 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디움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할 때는 발표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노드림이라고 쓰고 똑같이 흰색 글씨를 집어넣어서 가운데 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것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임의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이나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를 제외하고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작성하셨던 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첫 부분에 무엇을 작성하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과 시장 규모 라는 것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폰트는 저는 14 정도를 쓸 것입니다.
왜 폰트를 14를 쓸 거냐면 이 프로블럼의 시장 규모라고 하는 거는 작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발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작게 만들 거고요. 반대로 이 페이지에서 강조해야 될 것에 대해서 폰트 크기를 굉장히 좀 키울 거예요.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 여성의 숫자가 30대 후반이 9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3만 명이 있고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폰트는 대략 70 사이즈로 놓고 우선은 미디움으로 만들 겁니다. 이 93만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30대 후반의 경력 단절 여성 증가. 직업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의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인구들, 노인도 있을 거라고, 고령자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령자들은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통계청 자료나 이걸 확인해 보니까 약 7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위원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개가 나뉘어진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일 수 있게 흰색 선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색깔은 다 흰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강조할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고 부연 설명할 것들은 이제 작게 나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의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 글을 읽지 않고도 조금 더 어떤 설명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쿤 모노라고 하는 픽토그램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주소 있죠. ikunmono.com. 여기 들어가면 일본어, 영어 다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도 다 검색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정리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죠. 그러면 여성에 대한 것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픽토그램이 자, 우선은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을 하면 이 픽토그램의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저희는 그냥 디폴트로 256 픽셀짜리로 집어넣고요.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흰색으로도 바꾸고 검은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들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우선은 흰색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저희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흰색으로 집어넣고요. PNG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미 벌써 다운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파일명을 한국말로 경단녀 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령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거나 고령자에 대한 걸로 한번 보면, 자, 아까 우먼이라고 했을 때 안경 끼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흰색 배경으로 해서 PNG 파일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쿤 모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이트예요. 그 저작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 자, 다운을 받으면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실 건데 제 다른 모니터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붙여드리겠습니다.
대략 사이즈는 2cm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좋죠. 그리고 참고로 이 픽토그램 두 개의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맞추기 어려우시면 오른쪽에 맞춤에 들어가셔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 해주시면 줄이 옆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은 더 그래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93에다가만 다른 컬러를 입혀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뭐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들어있는 이 기본 색상, 표준 색 내에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서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이미지에 뭐 여성과 고령자와 관련된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게 인원수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출처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여성가족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집어넣고 자, 65세 이상에 대한 거는 출처 통계청. 네, 이건 제가 찾아본 거라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을 한 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시장의 규모, 문제 시장 규모를 얘기했죠.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문제 그 시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제기할 겁니다. 문제를 제기할 건데요. 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한번 이렇게 당겨와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들은 지우도록 하고요. 공통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노인. 폰트는 노토산 라이트. 이걸 심사위원들이 보셔야 되는 페이지가 그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얇은 글씨로 집어넣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선을 긋고 왼쪽에다 집어넣냐 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혹은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는 소비자 그리고 일자리를 줄 공급자에 대한 걸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할 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쓰는 말투로 조금은 더 문구를 말하듯이 쓰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거에 대한 거를 작성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틈틈이 일할 수 있는데 틈틈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네? 틈틈이 일할 곳이 없네. 이렇게 하면 좀 라임이 좀 맞죠 보이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폰트를 흰색으로 바꾸고 이번엔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노토산 미디움으로 집어넣는데 자, 글씨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줄 간격을 조금은 벌려주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어떤가요? 좀 폰트가 좀 타이트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혹은 너무 많이 있어서 잘 안 보인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중에서 좀 안 보여도 될 만한 것, 강조할 만한 것들이 뭔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틈틈이가 중요할까요? 일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데를 미디움으로 잡고 틈틈이를 라이트로 갈 겁니다.
똑같이 아래에서도 틈틈이를 라이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폰트를 조금은 더 키워보겠습니다. 폰트를 중요한 문장으로 쓸 때는 우리가 앞으로 2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는 문장들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18을 쓸 거예요. 자, 보시면 아래에 중요한 문장에서는 24,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에서는 부연 설명은 18 정도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반대쪽 측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품이 필요한 사람, 기업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손품이 필요한 도움, 혹은 잔손, 손품이 필요한 우선은 여기서는 이게 막 제가 준비되어 있던 사업계획서와 PPT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거는 제가 딱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는 못했는데요. 손품이 필요한 기업.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픽토그램이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픽토그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여긴 무료다 보니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찾고 싶어서 핸즈니, 핸드, 니드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러면 여러 사람 모여 있는 손품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이런 좀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을 것입니다. 이름은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폴더를 열고 이곳에 아까 제 기억에는 1.31 사이즈로 아니네요. 2cm구나. 2cm로 크기를 한번 좀 수정을 해서 밀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왜 이거 대비로는 위아래 공배 여백이 좀 있어서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고요. 텍스트는 옆으로 좀 더 맞춰서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거의 반대적인 느낌이겠죠? 예를 들면 간단한 일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까? 네. 간단한 일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어디 없나? 라는 이야기들, 저희 가끔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사위원들이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간단한 일을 도와줄 어디 없나? 좀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오타가 있네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간단한 일을 도와줄 사람이나 어디 없나. 그렇다면 강조하는 건 어디 없나가 강조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간단한 일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그래서 한번 문제 제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은 틈틈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문제가 있고, 손품이 필요한 기업이나 사람은 간단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못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페이지는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프로블럼의 마지막이죠. 이 사업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및 필요성.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이 아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요소들은 크게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라이트로 집어넣고요.
폰트는 아까 저희가 몇을 쓰기로 했죠? 24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노토산 라이트에 24로 우선 집어넣어 보겠어요. 경단녀, 고령자, 구인, 구직 서비스로 경단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정보 비대칭 해소라고 해서 잘 안 보이게끔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자, 한번 보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자, 한 줄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줄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줄로 들어갈게요. 경단녀와 고령자 구인구직 서비스로서. 이거는 기능이죠. 기능에 대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경단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거니까 네, 조금은 줄 간격을 넓혀서 가독성을 좀 더 높여주고요. 이럴 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장 잘 보이게 해주고 폰트를 조금은 더 크게 키워주고요. 자, 한 가지 팁은 글씨가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한 가지 팁은 글꼴이라는 전체 글을 그 해당하는 글을 드래그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글꼴을 누르시면 문자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자 간격에서 보통 말고 좁게 그리고 1.5 정도 집어넣으시면 조금은 더 보기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블로그나 뭐 인터넷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옴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이건 보기 좋게 자,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어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목표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3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세부적인 목표나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작성해 놓을 것입니다. 경단녀와 고령자의 생계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인재를 쉽게 검색. 자, 세 번째 목표는 취약계층의 수입 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얘는 좀 기네요. 이렇게 해서 폰트도 다시 노토산 라이트로 집어넣어주고, 자, 한번 이제 기본적인 이 페이지에 넣어야 될 것들은 다 넣었어요. 이 사업에서의 목표와 필요성. 이거는 사업계획서 1-2에서 다 1-2에서 작성이 돼 있으셨어야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인구직 서비스죠. 그래서 구인구직 서비스의 강조, 그리고 경단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정보 비대칭 해소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경단녀랑 고령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구인구직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경단녀와 고령자의 생계 강화에 강조를 주고, 맞춤형 인재를 쉽게, 기업의 입장이나 그걸 일자리를 일을 제공하고 싶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죠. 쉽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 잡코리아나 뭐 알바몬 이런 사이트에서는 하기 어려운 기능들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에서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에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어떻게 배치해 볼까요? 정렬에서 왼쪽 맞춤 정렬. 그리고 보면 두 개가 붙어 있고 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맞춤의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러면 딱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줘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줄 맞춰서 이렇게 놓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세부적인 목표 및 필요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앞에다가 개조식의 형태로 이런 모양들도 같이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 줄 만한 게 더 강조해야 될 게 있을까요? 구인구직 서비스. 가장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역시나 포인트 컬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페이지를 업을 눌렀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경단녀 고령자의 구인구직 서비스로 경단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1-1, 1-2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2-1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솔루션,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 BM,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죠. 비즈니스 모델에서는요, 제가 한번 보면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로 가면 이렇게 이런 형태들 뭐가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본 플랫폼이 있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고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BM이 보여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보셨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보신 거? 그러면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cm, 높이도 5cm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이름 아직은 안 정했는데 그냥 제 맘대로 품앗이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폰트는 동일하게 노토산으로 들어가고 배경 컬러는 이렇게 기본이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으로 됐을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색을 화려하게 안 쓰고 차분한 색들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무채색의 색들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쓰던 포인트 컬러 색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윤곽선은 없이 5cm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4cm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앗이 우리 기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셨던 것처럼 뭐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건데 저는 여기다가 소비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경단녀 고령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손품이 필요한 사람 혹은 기업. 이거는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텍스트 상자의 여백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손품 필요한 기업으로 정리가 안 되네요. 손품 필요한.
이렇게 해서 우선 공급자, 소비자, 플랫폼, 공급자 이렇게 놓고서는 기능들이, 그러니까 특징들이 있을 거야.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 보면 경단녀들이 이 서비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일손 제공, 윤곽선 없이 하고 폰트는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 쓰던 것들. 그래서 경단녀 및 고령자가 일손을 제공하면, 자, 반대급부에 있는 손품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자리 제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경단녀 및 고령자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일손의 제공, 그리고 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생각이 안 나면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경단녀와 고령자가 일손을 제공하면 그 손품이 필요한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품앗이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어떤 기능들을 할 것인지, 일자리, 정보, 매칭, 계약서,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나 고령자들이 일손을 제공하지만 기업에서 그것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배하는 거나 이사 갈 때 이사 업체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런 거를 중개해주는 이런 플랫폼에서는 결과적으로 계약서나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을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손품이 필요한 기업들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이 플랫폼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는 플랫폼은 이렇게 양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다. 그래서 한 면이랑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있는 양면이 비즈니스,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양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와 공급자와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와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것들에 대한 도형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빈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인력 제공, 일자리 제공으로 해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가 깊이까지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의 또 다른 사업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넘어가서 기본적인 모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에 대한 거는 수익 모델. 자,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구현이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를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사업계획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플랫폼 만들겠다, 우리는 무조건 창업하겠다가 아니라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것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 수 있는 올라가는 구조의 매출 곡선을 만들겠다를 설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 자영업자 창업과 달리 이렇게 J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출이 급상승하는
기하급수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부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에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언급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저는 표를 좋아합니다. 우선은 표를 집어넣어 볼까요? 이 정도 선에서 3개 정도를 집어넣고 테두리도 없애고 가운데 선만 집어넣고 선은 적당히 밝게, 그리고 선 두께도 적당히 얇게 집어넣겠습니다. 세부 내역, 금액, 비고, 기본 단가, 그 다음에 초기 매출, 중기 매출.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흰색으로 만들고요. 폰트는 이 표들이 중요한, 이 항목들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라이트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번들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밑에가 뜨잖아요. 이럴 때에는 또 텍스트 맞춤으로 중간 맞춤을 가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 모델. 첫 번째는 기본 단가에 대한 거예요. 기본 단가. 기본 단가는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때 얼마에 제공을 하든, 예를 들면 뭐 광고, 이 앞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대로 간다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기억, 이 앞에서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기억을 해본다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 서비스에서는 비용을 일부 받지 않을까? 수익 모델로서는. 자, 그렇다면 저는 임의적으로 10% 정도의 수수료, 일자리 수수료, 일자리 제공, 인력 비용의 10%를 수수료 책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초기 매출이랑 중기 매출, 이 부분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이랑 뭐 이런 거 보내서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마 요 초기 매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눠 볼까요? 자, 우선은 이 경우에 아이고, 자, 우선은 1일 매출이라고 하면 인력 비용의 10%를 수수료로 한다 했죠. 인력 비용은 그냥 비고에서는 1일 뭐 품앗이니까 1일 3시간, 우선은 그냥 대략적으로 1일 3시간에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인력비가 아니라 인력비네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인력 비용의 10% 수수료고 하루에 3만 원을 3만 원 인건비네요. 인건비의 10%를 수수료. 자, 그리고 얘는 설명이 수식이 길어야 될 것 같아서 폰트 사이즈는 좀 줄여보겠습니다. 14로 줄여볼게요. 그래서 인건비 10%를 수수료로 할 때 하루에 3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그러면 건당 약 3,000원의 수익 발생. 자, 이러면 이번에는 1일 매출을 한번 추정해 보면, 자, 초기 단계는 그냥 임의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지역도 불특정,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해볼게요. 서울 서초구, 초기 단계는 서울 서초구 한정, 중기는 서울 전 지역 이라고 하면 우선은 1일 매출도 서울 서초구 운영 시에는 하루에 100건,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100건 곱하기 3만원, 이렇게 하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겠죠? 계산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초기 매출은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100건 곱하기 30일 곱하기 3만 원. 그러면 곱하기 30을 하니까 9천만 원의 매출이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돈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능하면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자리, 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가독성을 좋게 읽기 위해서 딱 300만 원, 9천만 원이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서울 전 지역으로 가죠. 그럼 서울에 대략 한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대충 30개의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그냥 이미 적어 보겠습니다. 30개 지자체. 서울, 이것도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서울 인근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건 곱하기 30일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30개 지자체, 이렇게 놓으면 239, 27, 27, 00, 아이고, 너무 기네요. 맞나요 이게? 30개.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7억.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 심사위원분들이요, 정부사업 심사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항상 요거 얘기하세요. 단위 원. 요거 안 써주면 금액에서 꼭 물어보시는 심사위원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폰트도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서 위나 혹은 아래에다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줄 간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셀의 레이아웃의 행 높이를 같게 이렇게 만들면 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벌 거고 얼마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매출이고 10%는 수수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중기 수익, 매출에 따른 수익이죠. 그러면 똑같이 지자체에다가 곱하기 10% 수수료. 그러면 2억 7천 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뭐 비용이 어떻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이 100건이 나중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100건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30개 지자체를 제시했는데 30개 지자체를 뭐 서울 인근으로 제시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거 언제쯤 이렇게 할 거냐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근거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글씨가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가독성도 있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발표하실 때에도 좀 수월하게 발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중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서비스 오픈 후 3개월 혹은 서비스 오픈 후 6개월 시점, 뭐 이런 식의 제시를 해주면 중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문들도 바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답을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답을 내려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솔루션의 구현 정도와 사업 추진 일정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이 글씨 하나를 당겨와서 솔루션의 구현 정도 플러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자, 구현 정도와 사업 추진 일정은요, 그냥 표 하나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으면 많으실수록 밑으로 최대한 내리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큼지막하게 집어넣어서 테두리 없애고 들어가게끔 만들면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이렇게 하고, 자, 폰트는 똑같이 라이트로 가고요, 흰색으로 가고, 다 똑같이 가운데 정렬에 중간 맞춤으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다만 추진 내용은 왼쪽 정렬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상표 특허 등록 뭐 지금 진행된 거죠.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이거를 조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셀 분할을 한 번 더 해서 열을 하나 만들어서 병합, 셀을 병합해 가지고요. 뭐 저희가 PPT를 처음 만지시는 분들을 위한 교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막 설명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셀 병합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하면 저 아마 1시간 혹은 2시간 아마 준비하게 될 거예요. 추진 내용에 들어가면 진행 경과 그리고 진행 예정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써주셔서 심사위원분들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뭘 해왔고 앞으로 뭐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 뭐 특허 등록 완료, 가능하면 특허 등록 뭐 MOU 체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결 완료라고 표현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끔 이제 좀 눈속임으로 뭐 MOU 체결하겠다라고 할 거를 체결하시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MOU 체결을 이런 식으로 MOU 체결이라고 쓰면서 예정에다가 넣는 경우들이 있어서 완료가 되신 분들은 완료된 거 자랑스럽게 완료라고 써주시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추진 기간은 뭐 2020년 3월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뭐 25일 뭐 2020년 3월 27일 그럼 세부 내용에 어디랑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막 적어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렇게 또 괜히 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뭐 나노드림 컴퍼니 뭐 그다음에 드림나노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진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폰트를 좀 줄여서 여유를 좀 더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람을 확보하려고, 여기서 이제 공급자나 소비자 양단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앞에 잠깐 가볼게요. 앞에서 보면 경단녀나 손품 필요한 기업을 모집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경험, 뭐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관련돼서 경단녀 협회, 뭐 그냥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경단녀 뭐 땡땡 협회 미팅, 혹은 미팅 해가지고 여기도 뭐 2020년 3월 뭐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협회랑 어떤 뭐 인력 공급에 따른 협의 완료, 협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행 예정에는 뭐 앱 개발, 뭐 이거는 다 내신 거죠. 사업계획서에 내셨던 거, 앱 개발 이거겠죠 아마. 프로그래머 채용, 앱 개발, 마케팅,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날짜랑 세부적인 내용 이미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SNS 마케팅 실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현 정도랑 사업 추진 일정에 진행 경과랑 진행 예정으로 한 표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솔루션의 구현 정도와 사업 추진 일정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자, 시장 분석, 비교 우위, 경쟁력, 그 다음에 독점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 비교 우위, 독점성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발표 시간 관계상 한 페이지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분할을 했죠. 그러면 각각에 맞춰서 말을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장 규모는, 이건 뭐 정답은 없는데요. 원을 하나 크게 그리고 또 다른 원을 하나 작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라인들은 다 없애줄 거예요. 윤곽선은 없애고, 얘는 연한 회색, 밑에 있는 애는 진한 회색, 이렇게 집어넣어서 텍스트로 1차 시장, 역시나 1차 시장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폰트는 작게 들어갈 거고, 그냥 편하게 가운데 정렬로 해서 1차 시장, 뭐 임의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계획서 작성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차 시장은 그래도 한 10억. 그 1차 시장의 정의가 위에서 서울 서초구라 그랬죠. 일 차 시장 서울 서초구 10억. 여기서 중요한 건 10억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용은 폰트를 더 줄이고 한 12 정도로 줄이고요. 폰트는 32 정도로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전체 시장 대한민국. 자, 이거는 뭐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구글링을 하셔서 구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더 큰 금액이니까 폰트를 좀 더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금액이니까 폰트를 미디움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거에 대한 출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출처, 뭐
경단이요, 고령자, 집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혹시라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폰트 12 그리고 흰색 글씨로 집어넣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원이랑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그래도 포인트 컬러 한번 줘볼까요? 오랜만에 100억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백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자, 비교 우위, 우리 솔루션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 경쟁력, 특장점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테두리 없애고 안에만 집어넣고, 우리 브랜드 예를 들면 아까 푸마지였죠. 푸마지, 그 다음에 뭐 잡코리아. 뭐 이제 오른쪽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집어넣고요. 얘가 썼던 폰트가 10이었으니까 자, 폰트는 14 정도 쓰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맞춤으로 집어넣고, 인력의 품질 평점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품앗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서 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품앗이는 우리 서비스는 5를 집어넣고, 뭐 잡코리아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서비스 있으면 또 OX 혹은 또 세모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합리적인 가격. 그럼 우리도 네, 뭐 이런 식의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들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요소들. 그러면 이건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독점성. 이거는 글쎄요. 뭐 그냥 임의로 적어 보겠습니다. 경단요, 뭐 땡땡 협회와 공급 인력 공급, 인력 수급이라 그러겠죠. 인력 수급 확보. 뭐 예를 들면 10만 명, 뭐 만 명, 그냥 10,000명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독점성이 뭐가 있을까요? 경단형 커뮤니티 보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양면 시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양면 시장에서 한쪽을 다 잡으면 대기업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혹은 뭐 워크넷이 하든 잡코리아가 하든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독점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독점성 없으시면 독점성 안 쓰셔도 돼요. 이 비교 우위로 제시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이런 독점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래도 참고로 그냥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게, 절대적인 시장 장악 능력 보유.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적인 문제, 비용, 수수료,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용을 더 많이 받게끔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품앗이는 좋죠.
품앗이를 강조할 거다 그러면 품앗이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폰트도 미디움 집어넣고. 저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안 씁니다. 이 볼드 표시라고 하죠. 굵은 글씨. 굵은 글씨는 그렇게 좋은 폰트, 예쁜 폰트, 가독성이 있는 폰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폰트를 쓰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뭐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 60%, 70% 정도를 녹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 이상의 것들이 사실은 발표 평가에서는 뭐 Q&A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뭐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줄이랑 요 줄이랑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미성을, 딱 줄이 살짝 같죠? 그러면 좀 더 보시기에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도 높여볼까요? 그리고 얘랑 왼쪽 줄이 맞고. 네. 이렇게 해서 자 만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뭐 뒤쪽에 가면 뭐 자금 소요 계획이랑 자금 조달 계획, 그래도 뭐 표는 만들어 드릴게요. 자금 소요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건 뭐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 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표 만들어서 항목, 세부 내역, 금액.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이거 하나 또 들어가면 좋겠네. 이것도 표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인건비, 뭐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제가 알기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우선 구분을 했고요. 금액이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합계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은 제가 많은 분들 보면 항목이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꽉꽉 채워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꽉꽉 채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자금 소요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뭐 정부 지원금,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자체 조달, 뭐 어떻게 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합계 금액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뭐 폰트를 부득이하게 14 정도 놓으셔야 되겠어요. 이래야지 표 안에 싹 들어가겠는데요. 14 넣고, 공간을 조금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뭐 포인트로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만 살짝 다른 색깔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페이지 남았는데요. 자, 여기는 시장 진입 전략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칸만 만들어 드리고 제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똑같이 1단계 시장 진입 전략.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개조식, 제가 좋아하는 제 브런치 글을 보신 분들은 뭐 개조식의 형태로 글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 진출이 있으시면 해외 진출까지 넣으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이 줄 맞춤하면서 들어보시면, 코트라나 뭐 식품 관련된 거면 AT센터나 뭐 무역협회의 어떤 지원 제도를 통해서 소득 수준이 몇만 불 이상인, 혹은 뭐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뭐 어디
진출을 하겠다. 진출 방법은 코트라의 무슨 지원 제도를 통해서 뭐 박람회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데모데이, 뭐 창업 기업들의 현지 발표 대회 같은 것들에 참여를 해서 해외 진출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진출 국가라고 쓰고 시장 진출 국가의 선택 사유, 뭐 근거. 뭐 보통 이제 경제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잘 돼 있는 폼들을 보면 경제 사유가 어떻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용 방안, 활용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어디에 지원 제도, 무슨 지원 제도를 쓰겠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하겠다. 공공지원제도, 뭐 코트라의 해외 진출 지원 제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 뭐 아이템에 따라서 그 지원 제도를 통해서 가서 뭐 IR 홍보를 할 건지, 박람회를 진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팀에 대한 거예요. 팀은 대표자 및 팀원 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또 표입니다. 대표자 이름, 예를 들면 나노드림, 전체를 흰색에 폰트는 라이트에 텍스트 줄맞춤에 가운데 정렬. 내용, 경력, 그러면 여기서 뭐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했었던 게 경단위어 무슨 단체 근무 해서 경단위어 취업 지원 서비스. 그래서 2010년부터 2010 뭐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20년까지. 뭐 이런 식의 개인들의 경력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팀원이 있으면 똑같이 팀원 1. 그래서 이 사람은 웹빌더 회사 어디 근무. 그러면 웹 디자인 똑같이 이렇게 연수를 해서 팀원들에 대한 거를 보통 한 명, 뭐 3명 이상 두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표로 해서 한 페이지로 만드시면 딱 10페이지 됩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 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금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서비스명 만들었죠. 푸마지. 이름이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는 PPT용으로 이제 같이 정리해 본 거니까 38, 폰트 사이즈는 28이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디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의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푸마지 간편 대행 매칭 서비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첫 페이지를 만드셔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딱 보기 편한 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푸마지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 이것도 포인트 컬러를 줘볼까요? 푸마지 간편 대행 매칭 서비스. 이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편 대행 매칭 서비스 발표 자료. 이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런 문서적인 절차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푸마지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 발표 자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자, 뭐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원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마지 간편 업무 대행 매칭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93만 명의 30대 후반의 경력 단절 여성이 증가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경력 단절 여성은 틈틈이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손품이 필요한 사람, 기업은 간단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는 일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단녀 고령자의 구인구직 서비스로서 경단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정보를 비대칭을 해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경단녀와 고령자의 생계 강화와 일자리를 쉽게 검색하며 그들의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푸마지는 양면 시장의 경단녀와 기업의 일손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동을 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100건의 일자리를 연결시키며 한 번에 3만 원의 매출로 약 300만 원의 매출을 계획을 하면서 초기에는 약 9천만 원, 그리고 중기에는 약 2억 7천의 월 매출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기의 수익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목표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 정도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경과는 특허 등록과 MOU 체결, 그리고 경단녀의 어디 협회 단체와 미팅을 완료하였고 진행 후에는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프로그래머를 채용하고 앱 개발 그리고 SNS 마케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1차 시장은 10억이고 전체 시장은 약 100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저희의 비교 우위는 푸마지는 인력의 품질 평점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이 타 회사들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단녀 XX 협회와 인력 수급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경단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어서 양면 시장에서 한 면을 절대적인 시장 장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 소요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은 1단계 시장 진입 전략으로는 시장 확보를 이러한 것을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단계는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세부 전략을 가지고 진출할 것입니다. 그 대표자 팀원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는 특징적으로 경단녀 XX 단체에 근무하면서 경단녀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푸마지 서비스에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마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들으셨는데요. 어쨌든 이걸 들어보시고 수정해 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와 진짜 길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좋은 결과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노드림이었습니다.